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드디어 결국엔 엔비디아 GTC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발언을 끄집어냈죠. 자, 과연 앞으로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이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또 아이온큐가 결국에 8,400억에 대한 이 투자 자금 확보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실 제2의 닷컴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근거를 볼 수 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양자 컴퓨터가 갑자기 또 올라가니까 제가 양자 컴퓨터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사실적으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보라고 했지, 예전부터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뭐합니다. 자, 딱 이 가격 이후부터는 미친듯이 무너집니다라고 하면서 아이온큐 50달러 이상, 50달러 넘어가면 무조건 도망가신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 다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자, 가격 전략, 그러니까 50달러 이후부터 무너질 거니까 무너졌죠.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렸어요.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다? 자, 18에서 30달러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고, 18에서 반등 나오기 시작하죠. 자, 지금 뭐 평단 잘 맞춰놨다라고 하면 뭐 평단 구간을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아이온큐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이 당시에 모든 양자 컴퓨터 가격 전략 다 잡아드렸던 부분이고, 자, D-Wave 퀀텀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3.8에서 6달러 사이 분할매 하시라 했고, 분할매 잘하셨던 분들은 지금 평단 한 5 정도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2배 정도는 지금 또 수익이 나고 있겠죠. 그리고 뭐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6 아니면 뭐 이런 뭐 하면서 지금 7.5 찍고 지금 14위 또 약수익 구간 분명히 올라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분명하게 제가 과거부터 매수해야 되는 범위도 잡아드렸던 거고,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다라고 하면 수익 구간이다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매수를 다 끝냈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차례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왜 하필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더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저는 어제 뉴욕 증시를 보면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는 본격적인 상방 흐름을 잡겠다라고 제가 좀 생각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사실 어제 뉴욕 증시 자체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많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다 상승했어요. 보다시피 뭐 테슬라라든지 전체적인 섹터들 다 상승했고, 이제 빅테크 글로벌 기술주들 상승한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뭐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뭐 반도체 뭐 다양한 이 S&P 등 지금 상승하는 것도 확인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뉴욕 증시의 상승 이유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승 이유에 대한 이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뉴욕 증시가 상승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금리 인하 기대, 파월의 이제 FOMC 이제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거는 금리 인하를 몇 번 하느냐? 제가 이거 뭐 3번 하는가 봤더니 지금 이 FOMC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금리 인하는 2번이다, 2번. 2번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가 나온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다시피 지금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나와주고 있고, 뭐 연내 2회 금리 인하라는 기존 통화 정책 궤도 전망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어요. 인플레이션 재가율 조짐과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가 매수에 대한 탄력이 붙었다고 하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사실은 이 어제 FOMC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이거 악재입니다, 악재. 왜? 제가 어제 그제 며칠 전부터 얘기했던 게, 시장에서 사실 반등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FOMC를 통해서 3회는 이제 금리 인하를 3회 정도 하는 게 3회 정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어제 뭐 금리 동결되는 건 너무 당연했던 부분이고, 이제 3회 정도 진행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3번이 아니라 연내 4번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번으로 확정지어졌다. 확정이라 하긴 그렇지만 2번으로 나온다는 건 사실은 안 좋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 그 점도표를 기다렸잖아요. 점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 말
점도표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예요. 보면 알겠지만 25년도 기준, 자 금리를 4% 아래로 넣을 거다라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뭐예요? 금리를 4% 아래로 넣는 게 아니라 위로 뭐 했습니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4% 이상이 유지가 될 거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뭐 이 몇 퍼센트냐의 차이지 어쨌든 4% 이상이다는 4명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몇 명? 8명이다 8명. 심지어 이 4% 아래서 이쪽 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한 명 또 줄었죠. 그리고 정말로 엄청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또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금리 인하 작년 말보다 올해를 본다라고 하면요 점도표가 부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이냐? 이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써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이거는 사실 그 제대로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발표로 그 뉴스를 기사를 쓴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미 3회를 예상하고 있던 게 2회로 나온 건 악재입니다, 악재. 그럼 왜 시장이 반등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까 제가 이제도 말했지만 뭐가 나왔다? 어쨌든 이 불확실하기는 하나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투자자들에게 위로가 됐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아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저가 매수에 탄력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그 며칠 전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뉴욕 증시 저가 매수에 급등하면서 저가 매수의 유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특히나 뭐 안드레스 세퍼런드 캔터 피츠레럴드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은 최근 테슬라 주가 하락 이런 것들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은 뉴욕 증시 견이 많이 하잖아요. 테슬라가 급락하고 상승하고에 따른 뉴욕 증시 상하방 포지션 많이 나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시장에서 매수해야 될 때를 밝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왜 양자 컴퓨터를 이야기하느냐,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저가 매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예요. 과대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존에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도 30% 할인보다는 70% 할인이 완전히 최저가겠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란 거 말 그대로 낙폭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고, 사실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의 낙폭도 작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 뭐였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라는 거죠. 양자 컴퓨터주 대충 몇 개만 추려보면은 작년 이제 올해 초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2월 이제 증시 엄청나게 주가 무너질 때까지 보면은 최소가 마이너스 50%예요. 마이너스 50%고요. 최대는 마이너스 80%까지 고점 대비 하락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고점 대비 하락이라는 건 이건 뭐예요? 진짜 거의 최저가라는 거죠. 최저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장에서 지금 이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증시의 반등, 시장의 반발 매수와 함께 반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상승해야 되는 건 양자 컴퓨터가 맞다라고 보는 거고,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런 타이밍에서 긍정적인 뉴스, 자료, 모멘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디에이브 퀀텀도 지금 제가 이제 추천각에서 2배 이제 좀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게 뭐 때문이다. 양자 컴퓨터 기업으로서 디웨이브가 세계 최초로서 양자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말 그대로 양자 우위라는 거는 뭐예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존 컴퓨터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슈퍼 컴퓨터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부터 보다 양자 컴퓨터가 더 이제,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도 처리 못하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양자 말 그대로 위에 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보다 더 대단한 거를 증명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그 대단한 게 뭐 조금 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 양자 컴퓨터로 지금 이 시뮬레이션을 20분 이내에 완료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슈퍼컴퓨터에다 적용하면은 뭐 한다? 슈퍼컴퓨터에서는 거의 100만 년이 걸릴 작업이라는 거겠죠.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양자 우위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D-Wave 퀀텀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시장에서의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기차, 우리가 테슬라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과거에 전기차 이야기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테슬라의 시초 뭐 이때 전기차 이런 걸 이 머스크 CEO가 발표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어요. 전기차는.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전기차로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도 이게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역사가 길고 양자 컴퓨터 역사 수백 년이 됩니다. 이 양자 이론을 따져보면은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고 상용화되지 못했던 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초전도 그 안에서만 양자가 이제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먼 미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사실은 양자 우위를 달성하면서 먼 미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뭐 하게 된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GTC 이후에 지속적인 우상향에 대한 흐름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GTC에서 이제 양자의 날을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GTC가 이제 GTC에서 양자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이제 뭐 한다?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발전을 위한 기술 제공을 목표로서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대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게 뭐 다른 뭐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면은 아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젠슨항 CEO가 뭐라 했습니까? 양자 컴퓨터 20-30년은 더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번 이게 이슈가 중요한 게 뭐냐? 기존에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쿠다 퀀텀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한 거는 있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엔비디아의 이런 투자가 오히려 뭐 한다? 가속 컴퓨팅 플랫폼과 큐비트의 통합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더 빠르게 양자 컴퓨터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서 더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엔비디아의 이런 참전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를 더 가속화시킬 거다라는 게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이 젠슨항 CEO가 양자 컴퓨터 이거 발언하면서 30년 발언에 숨겨진 의도 제가 분명히 이때 얘기했습니다. 이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당시에도 젠슨항이 이제 CES 얘기했던 게 우리 AI 칩이 대단해요. 양자 컴퓨터가 너무 떠오르니까 양자 컴퓨터 30년이나 걸릴 거야. 양자 컴퓨터 지금 볼 거 아니야. 우리 AI 칩 봐야 돼. 엔비디아가 최고야.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자기 웃겨 세우려고 자기 치켜 세우려고 양자 컴퓨터를 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보면은 이 당시에도 30년이나 걸릴 거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양자의 날을 만들어버리고 여기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뭐다. 자기가 이제 AI 칩에 대한 걸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만 뭐한다. 시장 반응은 이제 싸늘하다라는 거죠. 이미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양자로서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칩은 사실 뭐 아직 양자는 상용화도 되지 않았지만 AI 칩은 뭔가 구시대적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젠슨항 같은 경우는 양자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뭐 이런 개발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언제가 되어도 뭐 된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GPU에 대한 사용도가 굉장히 급격히 감소합니다. 얘기했죠. 양자 컴퓨터가 이제 나중에 양자 로봇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양자 AI 뭐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여기서 양자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AI 칩으로서의 주가 상승 랠리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뒤처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나올 건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다? 양자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뭐 하기 시작해요? 양자 컴퓨팅을 이미 도입했다라고 이번 GTC에서도 발표하면서
뭐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현대차와는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양자 머신러닝 연구 진행 중이며 에어버스와는 뭐 항공화물 적재 최적화 문제 해결하는데 양자 컴퓨팅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 GTC에서 양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이온큐가 또 이제 브라우슈타인 부사장이 또 콕 집은 게 뭡니까? 양자 컴퓨팅은 이제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이미 산업에 도입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5,400원의 자금을 이번에 또 조달함으로써 또 새로운 투자 관련된 이런 모멘텀, 오히려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는 또 다시 한번 치고 갈 만한 모멘텀이 나와주는 거죠.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제가 방송에서 늘 얘기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길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분명히 빠질 거다라고도 알려드렸고 가격 전략도 잡아드렸어요. 제 가격 전략에 매수했던 분들은 다 수익일 겁니다. 본인들이 위로 시장가로 갖다 박으면서 손실이라고 탓하지 마시고 양자 컴퓨터는 길게 보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격 전략 다 잡아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분할매 포지션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